정치!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방금 우리 박서구 대표 연설 들으셨죠? 연설 잘하시죠? 점점 잘해, 점점 잘해. 그래서 그냥 저는 아주 짧게 하고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옮기느라고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성공원 터는 저기가 순종 입상이 있군요. 이 젊은 세월을 눈물로야 보낼 거냐 하는 독립운동의 시인 이상화 저택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 국채보상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빚져 가지고 될 거냐 해서 우리가 걷어서 내자. 이 국채보상운동 얘기를 하니까 엊그제 좀 껑충 뛰어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지금 부채가 국채가 한 48%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 없다.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곧 될 거기 때문에 이 부채가 100% 넘어도 관계없다.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 원론을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보돼 가지고 아무든지 그 지폐 종이딱지를 가지고도 이것이 확실히 돈이 된다, 가치가 된다고 믿는 화폐가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우리는 기축통화는 달러, 미국 돈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 돈도 영국 돈도 기축통화 아니에요. 우리는 까마득해요 아직.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정신없이 얘기를 해요. 어디 여기 지금 플라카드 어디 붙어있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거 붙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유능한 무슨 대장동 개발자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틀려. 그래서 가끔 제 이름을 제 친구나 제 친척들이 그냥 김자를 빼고 경제 선생 오셨는가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하니까 꼭 김경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자를 보세요. 유능한 애가 김자 보면 김경재 대통령이. 제가 이 국채 보상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0대 선거는 연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올시다. 그전에는 대통령을 당선된 사람이나 2등을 한 사람이나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2등짜리도 대통령 되면 다 할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에게 떨어진 두 번 떨어진 이회창 후보 그 대법관하고 국무총리는 아시죠? 그 양반은 대통령은 충분히 할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하고 붙다가 그냥 호남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 이 양반도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 당선됐다면 할만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충분히 할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첫째, 둘째, 기호 1번, 2번은 여러 가지로 봐서 대통령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의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신에 만약에 이낙연이가 됐다면 제가 이거 추면 안 합니다. 왜냐면 이낙연은 제 대학 후배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빨갱이 아니에요.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옛날 제가 정치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동아일보 출입 기자를 해가지고 제가 술을 먹어도 한 5, 60분 이상 먹었어요. 잘 알아요. 대통령 자격이 많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고 일본 말도 잘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윤아무개가 아니고 만약에 홍준표가 나왔다면 저도 또 안 나옵니다. 저하고 같이 국회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그냥 시정의 상인처럼 막 함부로 그냥 뇌깔리고 하기는 합니다만 욕을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대통령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요. 그 양반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저 물론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자 하고 열심히 밀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서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대통령 자격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1년 동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김선배 제가 지금 어려운데 저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한화가보원하고 한광원하고 제 셋이가 소위 민주당의 중도 우파가 박근혜 후보를 밀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해에 있는 NLL 라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NLL 아세요? NLL 넣어보면 북한 애들이 와서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요. 이거 곤란하죠. 고기잡이를 뺏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안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겠는데 거기서 북한에 김정일을 초청해서 취임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정신이 돌았나?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냥 좌익 빨갱이들을 전부 광화문에 다 채워가고 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대구 말로 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박근혜 후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잘 모시고 한광학원 제가 대학 동기고 하나가 뭐는 제 1년 선배입니다. 세 사람을 모셔가지고 거기를 가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만 그건 좀 과찬의 말씀이고 하여간 민주당의 중도 우파가 박근혜 쪽으로 붙어서 그때 선거를 이겨서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1600만 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치가 진선진미하고 100% 완벽하다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데 행동이 좀 늦어, 결정이. 그래서 맨날 제가 가서 막 추근데 각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왜 늦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잘못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이석기 통진당 전부 불법 잡힌 만들고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제안은 제가 많이 기초를 닦았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는 어차피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하든 비비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5,000년 동안 같은 언어, 같은 봉석, 같은 성씨 가지고 산 사람들이야. 그 저거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폭탄 던져서 때려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무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에다가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그 폭이 지금 좁습니다. 2km인가 2.5km가 참 좁아요. 요걸 두 배로 좀 늘려가지고 인천에서 금광산까지 쫙 넓히면 그것이 지금은 2억 5천만 평인데 5억 평으로 만들었습니다. 5억 평을 크게 지대가 되면 거기다가 유엔본부를 세우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고는 유엔본부가 뉴욕에 있는데 여기다 세우냐?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 사람한테 열심히 물었어요. 야 유엔 사무국 여기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유엔이 본부는 뉴욕에 있고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에는 유엔 제1사무국이 뭐를 하냐면 의료, 전쟁, 피난민 이런 걸 취급해 WHO라고 있죠. 세계 보건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엔 사무국 제1사무국, 제2사무국은 비엔나. 여러분 오스트리아 알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제2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뭘 취급하냐면 핵무기 문제, IAEA가 있어요. 국제 핵무기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3 사무국은 나이로비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이죠. 거기에 케냐, 나이로비 케냐에 제3 사무국인데 거기는 종교와 인종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큰 도시 반도에 하나씩 다 있는데 아시아만 없어. 제일 큰 아시아. 왜 아시아가 없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싸움을 해요. 베이징에다 세우려면 일본이 반대하고 일본 동경에 세우려면 중국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에다 세우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제4사무국이 뭐냐면 요새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후와 환경을 다루는 그런 사무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매연가스를 어떻게 때려잡는가, 탄소 중립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아마 우리나라 DM에다 세우면 중국하고 일본이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새 침략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이 갑자기 유엔 본부를 서울에 용산에 옮깁시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 웃기네. 싸움을 하는 거고, 오랜만에 용산이라는 땅은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부터 외국 군대가 많이 있었어요. 청나라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세우자 이거예요. 정말로 아이디어는 돼요. 그러나 우리는 DMZ에다 그걸 세우면 처음에 인천에서 또 KTX를 만들면 쫙 달리면 1시간 만에 금강산까지 가서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해서 판문점 문상 근처에는 큰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텔도 세우고 관광 호텔도 카지노도 세우고 뭐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70년 동안 잘 보관됐던 그 자연 환경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고 동식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죠? 야외 동물을 아시죠? 그냥 동물을 그냥 풀어서 키우는데, 그 대신 맹수들, 호랑이나 사자나 우리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미국에 가면 호랑이나 사자, 우리는 사람이 지나갈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갑니다. 버스 타고 저기 구경하고 가요. 북경에도 그런 거 하나 있더라고요. 하얼빈에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철원 있죠? 철원 근처는 풍광이 좋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옛날부터 철원 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쌀을 다층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배고픈 우리 동포들 막 가가리 좀 제발 집어 넣어주자요. 제가 99년에 북한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가난이 그냥 얼굴에 딱지딱지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일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이 새끼 정말 나쁜 새끼구나. 먹거리 하나 돈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그놈들이 맨날 캐시 달라서 현금 달라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상회담 하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아마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40년을 모신데. 그래서 그때 결별했어요. 결별해서 그 양반은 자기 알아서 돈 다 내고 정상회담 다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정치 고난을 8년 동안 공천도 못 받고 아주 우스운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제가 그때 반대하고 그 양반하고 결별하고 그 양반한테 소위 말해서 팽을 당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그거 하지 말고 제일 도와주세요 해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딱